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이마 알베르토입니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2차 공청회에서 개인의 퇴직금 중도 인출과 일시금 수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활동을 시작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국회의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하의 16명의 연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자문위원회를 두고 연금개혁의 밑거름이 될 초안 마련을 위해 많은 회의와 공청회를 개최해가며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상식을 벗어난 1, 2차 공청회의 내용이 발표되면서 어르신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2일 개최된 기초연금 방향에 관한 1차 공청회의 내용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해야 하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괄적인 인상보다는 빈곤격차 완화를 위해 하위계층에게 더 주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32만 3,180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2024년엔 노인 70%에게 35만원을 지급하고 2025년부터는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로 30% 줄이면서 5만원 인상된 40만원을 지급하고 2026년부터는 다시 10만원을 인상해서 취약계층에게 50만원씩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70%에서 40%로 축소하면서 발생하는 갑자기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30%의 어르신들에 대한 해결 방안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대책 없는 민간 자문위원회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황당한 권고안은 지난 19일 열린 2차 공청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연세대 양재진 교수는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를 주장했는데요. 쉽게 말해 개인의 퇴직금을 강제로 퇴직연금으로 전환시키고 중도 인출을 제한하는 등의 실질적인 공적연금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무례한 주장 아닐까요?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은 내 돈처럼 쓸 수 있는 돈인데 국가가 강제로 연금화를 해야 한다면서 모두 가져가거나 중간에 찾아 쓰지도 못하게 강제한다면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도대체 이런 분들이 무슨 연금 전문가이고 민간 자문위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데요. 아무튼 이날 2차 공청회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연금의 다층 보장 체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상층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에만 기초연금을 지급해서 국민연금과 함께 두텁게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연금개혁을 위해 활동 중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4월 말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공적연금 개혁의 초안을 도출하고자 앞으로 1, 2회의 공청회가 추가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있는 민간 자문위원들은 우리가 괜히 국민들께 욕먹을 필요가 없지 않냐며 국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내 이름은 빼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벌써부터 올 10월 보건복지부에서 국회에 제출하게 될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4월 발간된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2023년 정부의 세금 수입은 전년 대비 수십조 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난 1, 2월 두 달간의 세금 수입만도 전년 대비 16조 원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부의 총 수입이 줄어든 상황 속에서 어르신들께서 바라고 있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이나 노인 전체 지급을 포함한 연금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지난 2022년 발표된 민주연구원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기초연금의 소득 하위 70%에게 30만 원을 지급할 경우 2027년까지 평균 24조 4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 30만 원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했을 경우엔 14조 6천억 원이 늘어난 39조 원의 예산이 매년 필요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이었던 소득 하위 70%에게 단계적 40만 원 지급의 경우도 4조 7천억 원 늘어난 29조 1천억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노인 전체에게 40만 원을 지급한다면 정부의 총 세금 수입이 줄어든 상황 속에서 그만큼 늘어난 기초연금 예산을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현재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별다른 개혁안을 내놓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르신들께서 원하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개혁은 결국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이렇듯 정부에서 쓸 수 있는 복지 예산은 빠듯한데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사회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을 위해 연금 정책은 얼마를 더 준다는 지키지도 못할 정치적 공약만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현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그리고 어르신들의 노후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건강보험과의 연계 과정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독소 조항부터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현재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연계 과정에서 나오는 독소 조항을 5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소득평가액에 100%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 원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고 임대소득에는 42.6%의 필요경비를 공제해주는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의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을 48만 4,77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32만 3,180원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때문인데요. 따라서 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과 2014년부터 확대 시행된 기초연금을 연계해서 감액하는 것은 악법 중의 악법이므로 당장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은퇴한 어르신들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는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지제도인데요. 불행히도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자격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피부양자 자격 계산 시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의 시행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50%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8월까지 국민연금의 30%에 부과하고 있던 것과 비교한다면 20% 늘어난 금액인데요. 기초연금과 주택연금 등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계산 시 기초연금은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급여 대상에서도 탈락할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정말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 기초연금은 당장 폐지되어야 할 줬다 뺏는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각각 안고 있는 문제점과 서로 연계되어 있는 독소조항들을 무시한 채 정치적 상황만을 대변하는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2024년 총선의 표만을 이식한 연금개혁이 아닌 노후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금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